이산희 형님이 여기 얘기해 주셨구만. 김문수가 내란 무새들한테 공격받으니까 이준석이 오늘 이거 경제토론 아닙니까? 하면서 길 바로 잡아주고, 진짜 경제토론 시작하니까 이재명 존나 패고, 김문수 상대로는 공격하기는커녕 김문수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괜찮은 공약이라고 설명해주고, 반면 이재명 공약은 병신 같다라고 하고, 이걸 보고도 오늘 이준석 깔 마음이 생기는 건 찌까리들밖에 없을 거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는 거 오늘의 적이 내일의 같은 편이 되고, 오늘의 같은 편이 내일의 주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죠 형님들? 여기서 보면 정치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이준석을 포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야발 것들은 그랬다고 김재명이라고 부르고 라리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을 품으려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준석의 TV토론 활약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 공격을 가지고 이준석이 문수영님을 향해서 활시위를 겨눴다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를 바로 카바쳐주고 했잖아. 저 노랑 네타이 저 듣보잡이 막 공격할 때 같이 가세해가지고 맹공격 같이 퍼봤다고 생각해봐. 문수영님 진짜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랬으면 카바쳐주잖아요. 100% 지들 맘에 안 들면 다 때려쳐 땡강이나 부르는 자들은 평생을 사회 부적응자로 루저로 살 팔자들이다. 정신 차려라 진짜. 그렇게 하나둘씩 다 쳐내다 보면 나중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는다. 가끔 이산희 형님이 팩트 잘 때려박습니다. 준석이 단일화 시그널? 오늘 시그널 줬다.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증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다. 야, 끝났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결국 교환이 형님까지 들어갈 것이고, 진짜 맞다이 뜨는 거야. 이제는 리재명, 문수 형님 맞다이 뜨는 거예요. 이제 찐 맞다이가 나오는 거야. 이제 전국으로 해도 39%는 나왔거든. 거기에 이제 5%에서 6% 정도가 나왔다고. 이거 들어가면 이제 45% 나오는 거야. 문수영님 45%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은 계속 무리수 던지고 있고, 뭐 커피숍 120원 무리수 두고,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만 이렇게 마이너스만 계속 되고 있는 거야. 김문수 후보가 45.8%. 처음으로다가 서울에서 이재명 앞섰다. 이재명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옮겨가. 문수영님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고 이쪽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격차는 배로 생기는 거죠. 배로.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단일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교환이 형님도 계시고 이준석도 있고 막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야, 나는 왜 김대중 노무현이 왜 나오나 했는데, 우리 새미래 민주당 형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새미래 민주당 형님들. 우리 지금 이제 새미래 형님들께서 우리 이제 같이 김문수로다가 뭉쳤습니다. 어제는 적이었어도 오늘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새미래 형님들도 다 이제 우리와 지금 한 뜻을 품은, 적어도 지금만큼은 우리와 이제 형제다, 형제. 어게인 문에서, 김문수의 문파의 선택은 김문수다. 문파거나 뭐 대깨문이거나 뭐 어찌됐던 김문수다. 그렇게 부부가 모두 선거법 관련 2심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김혜경은 이재명이 권력을 잡은 그 순간부터 이재명의 권력을, 공공의 돈과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남용해왔습니다. 그녀가 영부인이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 보세요 형님들, 문수 형님과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권력을 잡아서 나라 바꿀 수 있다, 나라 국민들을 위해 나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고, 리재명, 야 시장 되니까 이거 개꿀이 너 사람들이 내 앞에 다 조아리고, 부자들도 내 앞에 와서 조아리고, 권력 이거 개꿀맛이구나. 도지사 되면 어떨까? 도지사. 와, 도지사 되니까 또 틀리구나. 대통령만 남았다. 대통령 되면 진짜 내가 왕이겠지? 시장 되니까. 와, 엄마 이거 남편 되니까 그냥 미쳤노 이거. 남편 시장 되니까 이거 권력 개꿀맛이네. 뭔 짓을 하든 다 이해한다. 대통령까지만 되라. 이 차이. 노리는 게 달라. 야, 내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에만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네. 아, 이게 좀 엿같구나. 에? 아니, 나는 충청도에도 좀 좋은 지역 만들고 싶고, 강원도도 좋은 지역으로, 경상도도, 전라도도 다 이렇게 잘 만들고 싶은데 걔 같은 거 도지사 하니까 이게 안 되네? 아, 안 되겠다. 대통령 해야겠다. 이거고. 시장 하니까, 아이씨, 그래. 사람들이 20명밖에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않네. 아니, 100명 되려면은 도지사는 돼야겠지? 그래, 도지사 해보자. 아, 도지사 하니까 애들 말 잘 듣는구나. 말 듣는 게 좀 달라지는구나. 야,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도대체. 대통령 되면. 그냥 지나가는 애, 그냥 싸대기 날려도 무죄겠지? 아니, 왜냐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지나가는 애, 그냥 아무나 잡고 그냥 싸대기 날려도 그냥 무죄 아니냐. 그래. 알겠다. 대통령 한번 돼봐야겠다. 대통령 되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싸대기 한 대 날려봐야겠다.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누구는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마음가짐이 다르다. 저거 광주에선 조작이라고 안 믿어요. 해경 아니랍니다. 그래, 뭐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조카한테 그 정신병원 갖고 협박하는 거는 팩트잖아요. 적어도 그건 팩트잖아요. 선거법 그거 다 유죄 나온 거, 1심 2심 유죄 나온 거 팩트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유죄 한 번을 안 나온 거 그렇게 김건희님 가지고 뭐라 그랬어? 이미 유죄받은 1심 2심까지 유죄받은 사람 내비두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님 뭐 유죄 나온 거 있나요? 이거는 또 뭐 사법부를 뭐 통제해서 그랬다 뭐 했다 또 그러려나? 2025 당신의 선택은 5,000곳 설란형,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시설 등 5,000군데를 2번 이상 방문했다. 그러고 민원을 청취했다. 민원 청취하고 문수오빠 내가 민원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들이 많이 있더라. 그랬어? 난영아? 그래 알았다. 그거 내가 좀 처리할게. 이러면서 부부끼리 나서가지고 경기도 이 도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대화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5,000번을 2번 이상, 그러니까 10,000번을 방문하면서 10,000번을. 그런데 김혜경은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유죄 2심 벌금 150만원. 사실상 2심에서 벌금 나왔으면 거의 뭐 이거 3심에서 이거 바뀔 수는 없는 거야. 1심 2심 둘 다 벌금 150. 이 차이 보세요. 차이. 기표된 투표용지에 비닐봉투도 등장했다. 1번 이재명 찍힌 용지에 쓰레기 봉투까지. 그냥 이 선거라는 게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야. 개판 5분 전. 쓰레기 막 나오고. 사전 투표하면서 민주당 표 쏟아졌다.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 베네수엘라 대선 불복 시위에 유혈 사태 일어났다. 필리핀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 시위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대선 1차 투표 재검표 해라. 여기는 그래도 헌재가 살아있구만. 여기는 그래도 헌재가 살아있네. 헌재가. 우리는 헌재가 뒤졌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야 돼. 판사들은 명예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공범을 만들었잖아. 공범을 누구보다 파워 있는 헌재 판사들 사법부를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야, 너희가 이거 관리해라. 이게 자체가 공범 만들기잖아. 공범이 되면 어떡해요? 당연히 지들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지. 키르기스스탄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 선관위 선거 무효화. 전 세계가 난리야, 형님들. 부정선거로. 이 와중에 우리나라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람 새끼들이 맞나 싶고요. 전 세계가 난린데 우리나라만 없대. 역대 있어본 적 없는 190석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헌정사상 192석 나온 적 봤어요? 헌정사상 192석 본 적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 콩고. 한국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국 새끼들이 부정선거 다 알려줬다. 이 새끼들 때문에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좌빨 나라 되게 생겼다. 책임져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했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콩고란 나라에서 지금 부정선거했다고 지금 한국 찾아와서 크레인 걸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부정선거했다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캐나다 선거에 중국 게임 논란. 중국 대사는 조용히 귀국했다. 대사관들 빤스런했다라는 거예요. 대사관들. 야, 이거 잘못해서 여기 있다가는 폭동 나겠다. 야, 일단은 중국 가서 좀 중국 도망가 있자. 빤스런했다라는 겁니다. 빤스런.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시켰다. 170만 명. 170만 명이 작은 인구입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가 한 1000만 되나요? 이거의 10분의 1인 거야. 10분의 1. 170만이니까 10분의 1보단 더 많고 한 15% 그 정도 되겠네. 그 정도 인구수가 마음을 다 한데 똘똘 뭉쳐갖고 반중 정치인 낙선시켰다 이겁니다. 반중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나라가 반중국된 거예요. 반중한다고 의원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나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아이고야 이거 반중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례야.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돼. 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누가 반중해? 반중하면 떨어지는데? 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야, 반중 이거 위험하다. 중국인을 쳐내야겠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왜? 사람은 싸우는 것보다 타협이 쉽거든요. 싸워서 바꾸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대부분은. 반중하면 떨어지는구나. 반중하면 떨어지네. 야 그럼 뭐 친중해야지 어떡하냐. 그래도 국회의원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친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것도 170만 뭉쳐갖고 난리 난다 해서 당에서도 야 그 반중 발언하지 마세요. 반중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 당 쫓겨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사례가 너무 위험한 사례야 형님들. 이런 사례는 아예 남겨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벌써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캐나다는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거의 중국화 된 거야. 이러다 보면 170만이 200만 되고 200만이 300만 되고 300만이 500만 되면 끝난 거야. 어느 순간 보면 아니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중국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못할 이유 뭐 있냐? 캐나다인이 나서서 대선 때 이걸 써먹는다니까? 중국 여러분 저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아니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나라 와서 시민권 받고 사는데 중국인이라고 왜 대통령 못합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중국인도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개헌하겠습니다. 법 바꿀게요. 와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중국 된 거야. 아이 저기요 진핑이 형님 이번에 캐나다 먹었습니다. 저 이번에 우리 보낸 그 공산당원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마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다음 대선 때는 이제 후보 나올 수 있게 법안 바뀌었으니까 그 친구하고 이제 부정선거 대충 해가지고 하면 자 캐나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먹어야 되죠? 한국 먹어야 되는데 한국이 반도체다 자동차다 먹을 게 많아 한국이. 근데 이 개 같은 거 한국을 못 먹고 있잖아. 캐나다 씨발 이거 어디다 써먹어 캐나다. 한국 먹자 한국. 응? 한국부터 빨리 먹자.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또 캐나다에 넘어서 호주 선거에도 개입했다. 근데 어제 통화했죠? 아유 나는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는 그 정신병자 같아요. 부정선거가 어딨어요. 호주, 캐나다, 콩고, 키르기스탄, 루마니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이러고 있는데 아유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인데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중국이 있는데 부정선거가 어딨나요? 와 정말 진짜 아니 좀 세상 돌아가는 거라도 좀 알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 선관위가 재판관들이 위원장이 재판관들이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이거 밝혀지면 사법부가 다 털리는 건데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 사법부에서는 공정하게 판결 내리죠. 왜요? 아니 선관위원장이 누구 하는데요? 몰라요? 아니 누군가 공무원이 하겠죠. 공무원이. 아니 씨발 공무원이 하는 거 누가 몰라?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없대. 이번 선거에 감시단 있냐 그러는데 역대 감시단을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시단이 있어. 그럼 감시단이 뭘 발견을 해. 이거 모임 발견해. 근데 결과는 이거야. 어쩌라고. 꺼져. 꺼져. 그냥 하던 일 진행해. 막아. 경찰 와. 왜 이러시죠? 야 감시단 얘들 다 잡아. 자 이제 진행하세요. 저거 절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거 투표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잡고 있어. 들어가. 끝. 다 됐죠? 자 이제 다시 감시단 활동 다시들 이제 재개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감시단 활동 다시 하세요. 네, 다시 진행하세요. 문제 생기면 또 경찰. 잠깐 스톱. 네, 감시단 분들 여기 다 멈춰 계세요. 말 안 들면 다 공무집행 방해로 다 넣습니다. 야 다 잡아. 감시단들 다 잡아. 자 그러면 형님들 진행하세요. 쭉 진행해. 다 하셨어요? 업무 다 보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감시단들 다시 감시단 일 진행하세요.
여지껏 이렇게 해왔어. 감시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개 같은 거. 영상은 남아, 동영상은. 근데 뭐 걔들은 이거잖아. 어쩌라고.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거잖아.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깜빵 안 가요. 깜빵 안 가. 그냥 잡은 다음에 막 이거 가지고 막 그 크레인 걸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막 하잖아.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냥 할 일 해 그냥. 아니 잠깐만요. 그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쩌라고 미용신 하고 넣으면 끝이야. 저 동영상 다 찍었어요. 기각.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할은 뭐냐. 우파들 보라고. 보세요. 저 부정선거 찾았습니다. 우파들끼리 막 봐. 다같이 우파들끼리 막 돌려봐. 막 분노해. 끝. 그게 끝이야. 우파들끼리 보고 분노하고 끝. 그리고 또 여전히 좌파는 부정선거가 어딨음? 아 여기 봐봐 있잖아. 그럼 신고하지 그랬어. 소송 걸면 되잖아. 이거 계속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걸면 기각. 이상한 투표함을 갖고 막 들어갈라 그래? 막아. 경찰이 와. 못 막게 해. 투표함 갖고 들어가세요. 끝. 우리끼리는 영상이 남아. 영상 가지고 고소해. 기각. 영상 가지고 유튜브 올려. 우리끼리 분노해. 누구? 우파들. 끝이야. 여지껏 이래 왔다고 여지껏. 서울 서부지법은 상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2명은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실형이 4명째 나온 거예요. 집유 2명. 토탈 6명 판결이 나온 거고 4명 실형에 2명 집유. 그래서 토탈 6명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오는 28일엔 언론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언론사 기자를 폭행했나요? 재판이 판결이 너무 그냥 꼴리는 대로 나와요. 그냥 제가 우파라서 우파 편들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돼. 아무 전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거는 처음에 그게 실형이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형님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들 건드렸다 이거야. 지들. 그러니까 나랑 전혀 알바노 하는 제3의 누군가가 뭐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 뭐 칼질을 당했다, 뭐 했다. 그런 거는 그냥 알바노 시전하고 야 그래도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했네? 그래. 반성 많이 했구나. 너 집이요. 근데 나를 건드렸어? 사법부를 건드렸다고? 반성? 야 반성 뭐 얄짤 없어. 지들 피해본 건 없어 사실. 어차피 그 세금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구시키면 되는 거야. 사실 피해본 것도 없음에도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지들 뭐 법원을 뭐 부셨어?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실형 때려버려 개 같은 거. 국민들이 막 그렇게 뭐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게 집유가 나올 수 있냐. 진정서 내고 별의 별 오두 방정 그냥 뭔 짓을 다 해도 집유 이래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다. 진짜 우리나라 그게 유명하잖아. 솜방망이 솜방망이 처벌. 와 지들 건드린 거는 기물파손 조금 했다고 이 개같은 거 실형 1년 6개월 때려버리네. 기물파손했다고. 칼찌에도 집유 나오는데 거짓말 아니잖아. 2024년 11월 불과 5개월 전이야. 5개월 전. 그냥 칼로 그냥 칼찌했는데 집유 나와. 집유. 칼로 사람 찔러도 집유 나온다고요. 근데 지들 법원에 기물파손한 거는 개 같은 거 바로 실형이야. 바로.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게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꼴리는 대로 판결이. 그래 동덕여대도 그냥 온갖 락카칠 해가지고 막 100억대 막 피해를 입혔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건 기각해? 뭐 그럴 수 있다. 그건 그럴 수 있고 지들 건물 들어와가지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건물 들어가서 기물파손 좀 했어. 그거는 그냥 실형이야. 칼로 사람 찔렀어? 누구 찔렀는데? 뭐 10대 누구 찔렀어?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있냐? 아니 아무도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럼 집유. 죽었어? 아니요 안 죽었는데 그건 좀 다쳤습니다. 집유. 실제 칼찌한 거야. 이거 실제 사건 알잖아. 이거 엄마가 자기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교제를 이어나간다고 그 남자친구한테 흉기 휘둘렀다 해가지고 그 사건 그 집유 나왔다니까.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 달려가갖고 막 딸내미랑 같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칼 꺼내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그거 집유 나온 거야 형님들. 이것보다 더 큰 죄야? 그 건물 들어가서 그냥 때려부신 건데 이게 더 큰 죄야? 사람 칼로 찌른 거보다? 그것도 10대 미성년자 칼로 찌른 거보다? 이게 더 큰 죄야?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죄질로 따졌을 때 사람의 목숨과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그 서부지법은 그 어떤 인명피해도 없었던 곳이고 그냥 아무도 없고 다 퇴근한 그 빈 건물에 들어가서 그거 한 거고. 그리고 칼로 찌른 거는 집행유예지만 직속상관이던 엉덩이 한번 만지고 가슴 한번 만지고 4년.
징역 4년. 칼로 찌른 건 집유야. 엉덩이 한번 만지고 가슴 한번 만지고 징역 4년. 우리나라 판결 참 재밌습니다. 서부지법 이거 진짜 큰일이다 형님들. 그 다 젊은 친구들 많이 있고 그랬을 텐데 그 친구들 다 앞날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아니 판사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악의적인 계획성을 갖고 어떤 장비를 다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해서 한 게 아니야. 모든 범죄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로 보냐면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라는 거야. 계획적이야. 누가 봐도 계획적이지 않았어. 어떤 장비도 갖고 오지 않았고 누가 봐도 우발적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선처가 들어가야 돼. 우발적이야. 그 다음 뭐가 또 있냐. 두 번째, 군중심리가 있었다.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시부레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여기서 안 들어가면 괜히 내가 족박 같고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심리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젊은 사람들 나이 젊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쌉 가능하다. 같이 뭉쳐서 집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쌉 가능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뭘 해야 돼요? 다 따지고 따져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첫바따로 누군가 만약에 선동을 해가지고 경찰이 거기 문을 막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문 때려 부셔가지고 들어갔다. 이거는 좀 처벌을 크게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경찰이 강 열어줘서 강 어서오세요 한 거란 말이야. 경찰이 어서 들어오세요 열어주면서 경찰이 뭐라 그랬어? 이라샤이마세 했단 말이에요.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문 열어줬어요. 이것도 다 같이 다 이거 넣어서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그거 해야지. 이걸 다 넣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실형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실형이 나온다는 게 말이야. 이거는 완전 사심 판결이야. 사심 판결. 이거는 순수 사심 판결이에요. 야 니들이 감히 우리 법원을 건드려? 이거야. 이거 사심 판결. 형님 이재명 벌써부터 갈라치기 들어갔습니다. 저 20대 남자인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벌써 페미니즘 공약 들어갔습니다. 교제 폭력 처벌 강화, 여성 공약 앞으로도 계속 발표해 나가겠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제폭력 문제 있습니다. 예, 문제 있어요. 이건 범죄지 범죄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였어요? 살인. 이거는 25년에서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뭔지 알아 형님들? 얘들이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걸 강화해서 무기징역에서 사형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이건 어차피 똑같아.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 그냥 쌍욕했어. 이거 폭력? 해버리면 이게 강화가 되면서 그냥 유치장 바로 넣어버리고 합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약한 게 강화가 되는 거야. 약한 게. 그 성범죄 이런 것처럼. 원래 중간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간간.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중간간은 없었어. 중간간이 어딨어? 중간간이. 간간이면 간간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중간간이 왜 생겼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생기면서 나온 거예요. 아시죠? 중간간이 어떤 거냐? 쟤랑 나랑 사겨. 1일부터 100일까지를 야스했어. 100번 야스했어. 근데 100일일째는 내가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한 거야. 얘가 내 의사의 동의 여부 없이 강했어. 이걸 고소해. 그럼 중간간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술 먹고 뭐하고 했는데 야 하지마 이랬는데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서 했어. 그럼 중간간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알던 강간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논밭으로 그냥 끌고 간 다음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거잖아. 이게 바뀐 거예요. 중간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데 저게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저게 악용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악용 사례가. 갑자기 고소 때려가지고 경찰한테 전화가 와. 네 여보세요? 받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여기 뭐 인천 남부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왜요? 예, 그 수진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3년 전에 제 여친인데요? 예, 경찰서 오세요. 그 3년 전에 그 중간간 하셨죠? 예? 아니 그때 사귀었다니까요. 무슨 중간간을 해요 제가. 아니 사귀어도 중간간은 쌉 가능합니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딱 가. 아니 저 안 했습니다. 저 안 했어요. 경찰관님 안 했다는 증거 갖고 오세요. 예? 아니 3년 전에 그 증거를 제가 어떻게 갖고 와요? 그래요? 그럼 유죄 맞네? 예, 그럼 오늘부터 그냥 구속할게요. 진짜 증거 없죠? 증거 당연히 없죠. 그럼 구속이에요. 왜요? 저쪽에 그 여자친구 고소하신 분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3년 동안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을 사셨대요. 본인 때문에. 제가 뭘 했다고요? 잠자는데 뭐 자기는 원치 않는데 뭐 야수를 했다 뭐 그러는데 그 상처가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3년간 그 마음고생 하다가 이제서야
고소했다라고 하시네요. 바로 구속돼요. 그 다음에 3년 전 여친이 쓰고 와. 너 그때 왜 그랬어? 원래 지금 정찰제 정가가 소비자 정가가 4,500인데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사귀었던 거 요런 거 생각해서 세일 20% 해서 3,600으로 해줄게. 나올 거냐? 나올 거면 3,600 내일까지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악용이 돼요. 굉장히 악용이 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에 이게 규제가 심해진다. 예를 들면 뭐 연인 간에 싸울 수 있었는데 남자애가 뭐 얘기하다가 홧김에 밀었어. 원래 같으면은 뭐 벌금 50만원 또는 뭐 그 정도야. 근데 이게 막 강화되면서 막 실형 때려버리고 막 집유 때려버린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남자들이 뭐예요? 여자를 만나는 게 힘들어집니다. 무서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저 아는 회계사 형님, 회계사 우리나라 4대 법인 회사 다녔던 분이에요. 유치장을 10번 넘게 갔습니다. 유치장을 10번 넘게 갔어요. 왜? 밤중에 아내가 나 맞았다 그냥 허위로다가 나 맞았습니다 고소 때려버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경찰서에 데려가요. 왜? 맞았으니까. 밤새 맞게 내비둘 수 없잖아. 데려가요. 그러면 밤중에는 조사가 안 된대. 일단 잠은 재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재우느냐? 유치장에서 재우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불러다가 유치장 꺼내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그럼 회사는? 못 가지. 그럼 내가 회사에다가 아이고 부장님 저 지금 유치장 들어와가지고 회사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아이고 오늘 제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요. 핑계 대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근데 진짜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럴 형님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을 넘게 해서 결국에는 뭐냐? 회계사 현재 경력이 10년 넘고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데 연봉이 2억이 넘거든요. 잘렸습니다. 무단결근이 너무 많아서. 참고로 결혼생활 3년 했는데요. 이 형님이 갖고 있는 자산이 현찰 2억 넘게 있고 아파트 7억짜리 아파트 청라에 하나 가지고 있고요. 대출 없고요. 이렇게 있었던 게 결혼 3년 만에 그냥 빚 마이너스 3억 그냥 거지가 됐습니다. 몸무게가 40kg 초반대까지 빠졌어요. 그냥 완전 폐인이 됐어요. 직장 잃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사려고 그랬는데 카드 한도가 5천이 넘는데 한도 초과로 담배를 못 샀대.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나가지고 밥 사드리고 담배 한 보로 사드리고 왔습니다. 실화야 실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명품백만 집에 30개 넘게 있어요. 여자. 그 중에 10개 정도가 샤넬백이에요. 이게 얼마야?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파트 공동명의하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벤츠 사달라. 벤츠 이클 사줌. 한 달 만에 일어난 일들이야. 2달 만에 공동명의 되고. 이 형님이 어떻게 됐느냐? 카드 못 쓰게 하거나 뭐 하잖아? 112 저 맞았음 이거야. 그래서 10번도 넘게 유치장을 간 거야. 카드 못 쓰게 하잖아? 112 바로 전화해서 저 맞았어요. 아니 그럼 당장 이혼해야지. 이혼하자. 현재 이 형님 카드값이 2억이야. 카드 빚이 지금 2억이야. 여자애가 그 카드 자기 거 카드 다 들고 나가서 다 썼어. 명품 사고 뭐하고. 카드값이 최소 한 달에 2천씩 나온대. 이 형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생활비는 둘째치고 카드값만 2천 나오는 거야. 여자 혼자 쓰는 거. 그래서 야 알겠다. 아파트를 달라고 하더래. 근데 아파트도 원래 대출 없었잖아. 여기 담보대출 3억 생겼어요. 여자가 쓴 거. 카드빚 2억에다가. 그럼 이거 3억 까고 뭐하고 하면 4억 남어. 이 형님 얘기는 뭐냐? 야 아파트 너 줄게. 대신에 담보대출 까고 2억 네가 쓴 돈이잖아. 이거 카드값 요거 갚고 남은 돈 넣어줄게. 좋까? 야 네 카드빚을 씨부레 왜 내 아파트에서 갚어? 이게 이 여자의 의견이야.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혼을 못하는 이유. 이래서 이혼을 못해. 여자가 이혼을 안 해줘. 아파트 내놔라. 아파트 내놔. 근데 형님은 아파트 주겠다니까? 대신에 내가 카드값을 어떻게 갚아? 나 직장도 다 잃었는데 너 때문에 카드값은 갚아야지. 네가 쓴 카드값 아니냐? 아니 그 네 카드값이잖아. 이걸 왜 내 아파트에서 카드값을 갚음? 이거야. 이걸 그냥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빚은 2억 있고 나도 집 구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직장 잘렸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 2달 뒤 폭행 소송. 이게 신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거 신고가 20건이 넘는데 이것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회계사 자격증 날라간대요. 이거 만약에 유죄 떨어지면 회계사 자격증 날라간대. 그냥 인생이 아작이 났어요. 그래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야 이거 회계사 자격증 날라가고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와이프 만나가지고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라고 증언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에이 그럼 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그러죠? 에이 안함.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그 상태야 지금. 어디서 만났냐? 결정사. 직업이 뭐냐? 조무사.
이 형님이 다시는 여자 못 만나겠대요. 야, 나 여자 진짜 다시는 못 만나겠다.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도 결정사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어. 이거는 여자가 일부러 안 했어. 이때는 여자가 공무원이었거든. 공무원. 여자 공무원이었는데 그 형님의 월급 2천만 원을 지 통장으로 다 받았어요. 다 받아 쓰고 조금만 싸우면 친정 간 다음에 전화, 카톡, 문자 싹 다 차단해버리고 집을 석 달 동안 안 들어와. 내가 그때 그 형 집에 갔을 때도 그 형 혼자 있었어. 원래는 결혼했었어요. 결혼해 살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여자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결정사에서 그 만났다는 그 여성분 어디 갔어요? 그러면 친정 가서 연락이 안 된. 거기서도 고소를 4번 당했어. 왜? 찾아갔다. 스토커다 그래가지고 친정 찾아가면은 스토커다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다가 2년 만에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그때도 돈은 돈대로 다 빨렸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난 여자가 방금 내가 얘기한 그 여자인 거야. 근데 이 형님 진짜 열심히 사신 형님이야. 진짜 흙수저 집안에서 동생 뒷바라지하고 알바해가면서 고시 공부하고 정말 고생 직살나게 해가지고 회계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인생 피나 있는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야 너무 안 됐더라. 너무 안 됐어. 2번을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다시는 못 만나겠다. 다시는. 이제 카드 정지가 의미가 없대. 한도가 꽉 찼대. 한도가. 집도 팔고 도망갈 수 없지. 공동명의 했다니까? 뭐 어떻게 도망가? 공동명의인데. 집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을 생짜로 달래잖아. 빚 갚지 말고 생짜로 달래잖아.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주겠다잖아. 어떡하라고. 자기 명의로다가 막 카카오 이런 거 비상금 대출, 자기 잘 때 핸드폰 가져다가 대출 그냥 몰래 받아버리고. 이게 고소도 안 된대. 왜냐? 부부지간이라. 부부지간이라 사유 재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소도 안 된대. 그리고 막상 법정 가면 여자는 나쁜 여자가 아니야. 왜? 폭행 고소만 20번을 넘게 했어. 남자는 여자 때리는 쓰레기 남자가 돼 있는 거야. 그냥 서류만 딱 보면은 서류만 보면 10살 어린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두드러 패는 폭행남이 되어 있어. 답이 없어.